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주요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관련된 이러한 지표들을 살펴볼 때는 어느 정도 소비자 심리가 이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 수 있느냐? 결국 인플레이션에는 좋지 않은 영향,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년 인플레이션은 뭐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고,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죠. 다만 제가 이제 주택 같은 걸 좀 중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택 매매나 주택 판매 지수가 컨센보다 더 높게 나온 걸로 보았을 때 또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에 있어서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을 조금은 해야 되는 모습들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포지션을 정리할 만큼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택 판매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자의 심리도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침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다시 어느 정도 불이 붙는 살아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반대쪽 포지션을 더 강화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한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요구에 뭐 그렇게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조심은 조금씩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이벤트는 아직 앞두고 있지만 그냥 요 주택 관련된 지수들은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1,6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1% 정도 상승으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미 12월 말부터 해서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어갈 에너지가 보이고, 자, 뭐 12,500이나 12,000 초중반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에너지가 살아 있다고 보고, 자, 지금 기술주 위주로 지금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 추세선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200일선 정도의 저항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0일 저항 이평선을 보시면 이미 어제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한 것은 작년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자, 작년 1월에 한번 하방으로 돌파를 당한 이후에 단 한 번도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200일 이평 자체를 저항이 아닌 이제는 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요 저항을 단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계속 팔로우하진 못했었지만 자, 어제 요 단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200일까지 도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끌고 내려오던 이러한 주요 추세선 상단까지 즉 250달러까지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도 11%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매물대가 한번 돌파가 되게 된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역시도 지금 현재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뭐 나스닥이 언제 금방 무너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그대로 지켜보면서 움직이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을 때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골드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워낙 강하게 홀로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주택 관련 지수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주택이 이제 가격과 직결되는 인플레와 직결되는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인지를 유의 깊게 봐야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석유 같은 경우는 다행히 튀어오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하방에서 상방을 마무리하고 다시 조정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재된 모습, 즉 뭐 소비자 기대 심리도 올라가서 인플레가 자극될 것 같지만 뭐 석유 가격은 또 안정이 되고 주택은 또 컨센에 비해서 더 많이 수요가 생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혼재된 모습, 국채는 또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FOMC에서 말하는 것은 워낙 기존의 뭐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뭐 가능한 수단을 쓸 것이다. 어쨌든 요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발언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면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 즉 CPI라던가 이러한 물가와 직결되는 요인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반전의 호재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왜냐? 이 부분이 사실은 물가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던 녀석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전 세계 블록화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는 다시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휴전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은 종전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국제정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라던가 전 세계의 재정 지출이라던가 어떠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또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역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부 부문에서의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록화된 지금 현재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 구조가 더 전쟁으로 인해 심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완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물가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스는 뭐 여전히 하방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기는 빅스가 10% 이상 튀어 오를 때예요. 그래서 뭐 요 안에서 뭐 5%, 뭐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상방을 어제 유지를 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상방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중국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 주식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투자의 기회는 단순히 미국에만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오르고 개도국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만 원 중반에서 거의 10,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자, 200일선을 처음으로 1년 만에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상승이나 하방 역시도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강하게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혼재된 장세다. 석유나 채권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이 나오고 있고, 자, 다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막 큰 폭의 수익률이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유의 깊게 봐주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자체도 사실 뭐 선물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큰 무게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뭐 선물에서 빠진다고 해서 뭐 시장이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라는 거는 결국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단순하게 쉽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고민하시고 의심하시고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시면서 그렇게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